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이 양심불량 알파 미도라는 제목으로 실은 한 가지 기사를 소개를 하면서 좀 분석을 해보죠. 제목은 불륜남의 아이를 낳은 부인. 불륜남의 아이를 낳고 숨진 별거한 아내 5천만 원 빚까지 남겼다라며 이 남편이 울분을 토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사례를 보죠. 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 숨진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아내는 죽을 때까지 속을 썩인다, 비참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쌍둥이 아빠이자 딸만 셋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이 남편분은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라며 분노에 찬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불륜남의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미국 수준을 뛰어넘는 막장 드라마죠. 그는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고 나름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돌연 아내의 가출과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남편분에 따르면 아내는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 남성을 만난 이후 이 남편분을 떠나 도망갔다고 하네요. 이에 그 남편분은 아내가 강원도 원주에서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에 다 포기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고 홀로 아이 셋을 돌보며 육아와 살림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 채널에서 웨딩을 안 하고 결혼하면 인생이 진짜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웨딩 방법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좀 썸 같은 거 타거나 관계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결혼까지 가기 전에 좀 간단하게 웨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공개 영상에서 또 나눠드렸고, 결혼을 목전에 둔 분들이 좀 심각하게 웨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멤버십 영상으로 또 나눠드렸죠. 이게 제가 지금 자동차 비유를 드릴 텐데 이 여성분들이 자동차 같은 물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동차 비유를 드리면 남녀의 관계의 어떤 심리적인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 관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를 드리는 거지, 여자가 자동차처럼 물건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힐게요. 자, 이 자동차 비유를 들면 남자를 운전수, 여자를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면 이 운전수는 자동차를 많이 몰고 다양한 자동차의 또 종류들을 잘 알아서 몰아본 거죠. 그렇게 숙련될수록 더 많은 차를 몰수록 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자동차는 차주가 이전에 많이 바뀌었을수록 이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특히 마일리지가 쌓여서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이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문제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 남자를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수에 비유를 하느냐? 남녀 관계에서는 이 리더십적인 부분을 남자분들이 좀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성분들도 그런 하이 밸류 메이어, 문제 해결 잘하고 리더십 발휘할 줄 알고 책임감 있고 보호 본능 있는 그런 남자들을 더 원한단 말이죠. 아니면 문제 해결 못하고 리더십 없고 보호나 책임에 무책임한 그런 남자를 원하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를 봤을 때 남자를 운전수로 비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메이킹 센스 하죠.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반대로 여성분들은 이 관계에서 남성분이 이 드라이빙을 할 때 방향을 제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 드라이빙에 문제가 생기면 이 운전수가 어떠한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운전수로 비유를 하고 여자분들은 자동차로 좀 비유를 하게 되죠. 여자분들의 이 자동차 비유는 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밝혀드렸지만 여자분들은 연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 안에 insecurities, 불안 요소들이 좀 쌓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남자분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자동차로 비유를 하는 게 맞죠. 많은 운전자의 손을 거쳐갔을수록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이 자동차는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라는 한 가지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입장에서는 숙련된 운전사를 만나면 훨씬 더 자동차가 잘 주행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 운전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동차를 갖거나 혹은 자동차가 중고라 할지라도 그 과거 어떤 내역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고 주행거리가 높지 않으며 되도록 많은 차주의 손을 타지 않은 차를 탈수록 좀 유리할 확률이 높은 거죠. 운전수로서의 남자는 이 새 차를 살 때에는 자동차의 스펙과 specifications, 그죠? 자동차의 어떤 재원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brand, manufacturer, father figure. 이 father figure가 없다라는 것은 이 자동차의 브랜드나 manufacturer가 확실하지 않다는 뜻과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살펴서 자세하게 자동차를 살펴서 새 차를 구입을 할 때에는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쌓여 있고 중고차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어떤 사고 경력은 없는지, 마일리지는 너무 높은 건 아닌지, 그리고 중간에 차주가 너무 자주 바뀌진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호 아줌마, 호페이스,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입장 차이는 다른 것이고, 남자와 여자의 과거는 이 남녀 관계에서 다르게 작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이 남편분은 누구나 아픔은 있으니까 아이들 생각에 참고 참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혼, 바람, 그리고 상간남, 상간녀,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고 가정마다 종종 있다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이게 중산층의 끌어내리기 개미지옥과도 같은 조언들이죠. 이 주변에서 다들 다, 특히 미들 클래스에서 자기들 수준으로 상대방들을 유지하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바람을 피웠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남녀가 육체적인 바람을 피웠을 때 이 가정에 발생하는 파급력은 굉장히 다른데, 심리적으로도 다르고 물리적으로도 다르고, 심리적으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잠자리를 하게 되면 다른 남성과 거의 가정을 버리는 상황까지 멘탈이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죠.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이 성매매 산업이 남자들이 주 고객인 걸 보면 남녀의 차이를 잘 알 수가 있겠죠. 남성분들은 그러면서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심리 기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렇다고 성매매를 하거나 술집을 가라고 종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남녀 심리 기제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남성분들은 다른 여성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그 가정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여성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이 파탄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육체적으로 다른 상대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경우인데, 이것을 지금 똑같이 퉁을 치면서 다른 집도 그러니 좀 참고 살아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방식의 남녀 이퀄리티, 그러한 개념이 녹아있기도 해요. 이 말에 중산층의 이러한 다들 바람을 핀다라는 끌어내리기 개미지옥과 같은 조언들. 이어서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며 사인은 산부인과 제왕절개 출산 후 내사였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죽을 때까지 속을 썩인다. 차라리 교통사고였으면 모를까.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며,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 끝났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산부인과에서 저를 아동유기죄로 충북경찰청에 신고했다고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분이. 산부인과에서는 A씨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받은 경찰이 국과수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친자 불일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남편분에게 시청 아동과에서 남편분에게 출생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죠? 출생신고를 하라니. 어떤 미친 새끼가 이런 걸 하고 있죠? 미친년인가?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본능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법과 행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경우죠. 남자에게 뻐꾸기 전략이, 다른 남자가 이 아내의 뱃속에 그 아이를 잉태시키는 것, 뻐꾸기 전략. 남이 둥지에다가 애를 낳는 것. 이거는 남자에게 오는 충격은 여자로 치면은 강간을 당한 것과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남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본 채널에서 항상 임자 있는 여성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남자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것과 같은 충격을 남자에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일들을 서로 하면 안 되겠죠. 여성에게 강간을 하면 안 되듯이 남자들에게도 또 뻐꾸기 전략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같은 이유로.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성이 강간을 당할 때의 충격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낮은 가치, 아니 가치를 아예 알 수도 없는 그런 낮은 가치니까 강간 같은 걸 하는 거겠죠. 낮은 가치의 남성에게 본인의 성 전략을 빼앗긴 거죠. 하이퍼게미를 완전히 작동을 하지 못한 것, 제뉴인 디자이어도 작동을 하지 못한 것, 여성의 성 전략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가 강간인 거죠. 반대로 남성의 이 성 전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뭐냐면 이 뻐꾸기, 남의 부인의 배 안에다가 아이를 잉태시키는 것.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의 이 성 전략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과 같은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편분이 상간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상간남이 금품을 갖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뒤통수 행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고, 이 상간남에게 당한 여성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더 있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의 한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그러면서 본인 아이는 본인이 책임져라라고 강조했다라고 하네요.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이 남편분은 상속인 서비스 결과 이 부인분이 집을 가출하고 채무가 생겼다고 하네요. 상간남은 이렇게 돈 뜯어 먹었으면 네 딸은 네가 책임져라. 이것도 내가 상속 포기하면 넌 변제되는 건데 운도 좋다라고 하면서 이 남편분이 허탈해 했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공개한 아내의 채무를 보면 예금은 65만원, 신용카드 빚 390만원, 대부업체 2860만원, 신용보증 940만원, 저축은행이 990만원 등으로 총 채무액은 약 5200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자가 바람이 나면 남자보다 더 미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여자는 다른 남성과 몸을 섞으면 가정을 벌일 확률이 높고, 또한 여성분들은 본인의 기존의 남편의 어떠한 그 자원을 끌어서 상간남에게 도움이 되게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빚을 내어서 그 상간남에게 도움이 되게 행동을 할 확률이 높죠. 이렇게 여성이 바람이 나면은 그 결과, consequence, 부정적인 결과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본인의 원래 남편에게 빚을 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채무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간남에게 주게 되는 방식. 남자가 육체적 바람이 나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차라리 본인이 능력이 넘쳐날 때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여자처럼 완전히 인생을 갖다가 남성에게 바치는 이런 식으로는 행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바람이 나면은 육체적인 바람이 났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가정에서 마음을 띄었을 확률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이 자원과 관련해서 본인의 남편의 자원이나 혹은 본인이 빚을 내어서 남편에게 해를 끼칠 확률이 높다. 이 여성분들 중에서 빚을 만들고 그 빚을 남편에게 떠안기고 도망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아는 케이스에서도 부인분이 도박 빚을 지거나 혹은 상간남 때문에 또 그렇게 빚을 지어서 본래 남편에게 그 빚을 남겨놓고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제가 알고 있죠. 끝으로 남편분은 민법 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며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는데, 이 사항으로 계속 본인의 자녀로 추정한다며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집에 그 아이가 오면 행복할까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남녀의 본능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법과 행정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에게 뻐꾸기 전략이 실행이 돼서 마치 남편분은 강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키우라고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성이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갖게 된 다음에 키울 때에도 굉장히 충격이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아이도 아닌 건데 이렇게 2차 가해가 가해진 경우가 되겠죠. 사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을 긋기 위함이지, 이렇게 확실하게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람은 올가매는 방식으로 법이 집행이 되고 이해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인간사는 이 증거라든가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원칙을 통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최대한 최선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그 사실, 진실을 무시하고,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진실보다 더 위에 둠으로써 이렇게 억울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도록 법을 집행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뇌가 상실된 문해적인 법의 집행과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어떤 정신 나간 양반들이 이 남편분에게 아이를 출생신고를 해라, 또 데려가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뇌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한편 경찰은 남편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죠. 뇌가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 경찰에서도 이 지휘관이 있을 텐데, 경찰관이죠, 관. 판단하고
행동을 내릴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어떤 지휘관이 이렇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현재 아이는 피해 아동 쉼터에서 청주시의 보호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자아이기 때문에 또 남자아이도 아니라서 가치사키처럼 이 비극으로 인해서 남자의 길에 딱 오게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남자의 어떤 유전자에서 뭔가 깨달음이 생겨서 본인의 인생의 가치 쌓기를 깨닫는 그러한 희망이 걸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절실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father figure가 있는 가정에 입양이 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라면 이 여아에게 strong independent woman,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 여성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은 아니지만 남성적인 특성을 어쩔 수 없이 쌓아가야 하는 그런 방식의 인생을 사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으로 대안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여아에게는 상간남의 딸인 이 아이에게는 father figure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정에 입양이 되던지 그게 아니라면은 strong independent woman, 강하고 독립적인 남성적인 어떤 특색을 띠는 그러한 여정의 길을 걸어야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첫 번째 father figure 입양이 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불가능하다라면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strong independent woman의 길이라도 취해야 되겠죠. 물론 여성으로서의 행복은 느낄 수 없어서 그만큼 인간으로서의 행복이 박탈이 되는 거겠지만 완전히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돌아가신 여성분 고인이시긴 하지만 이 여성분을 떠나서 이 알파 위도우로서 인격적인 수양이 되지 못하고 남녀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저는 본 채널은 오늘부터 양심불량 알파 위도우라고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양심불량 알파 위도우. 알파 위도우들 자꾸 양심불량하지. 오늘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한 경우가 되겠죠.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reation. We live lives on a small screen nation. We control the airwaves, no negotiation. I refuse to think we need saving. Something good will come from creation. And when we think that the world is too anxious, we'll adapt, evolve, survive, and save it. What keeps you up at night, yeah?